네가 아무리 바락해도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사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무슨 소리야, 오빠. 내가 앞으로는 오빠 서운하지 않게 잘할게. 도윤이 봐서라도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오빠는 아직 노력도 안 했잖아. 도윤이한테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할게. 근데 너한테까지 잘해주길 기대하지는 마. 그리고 은미야, 그냥 우리 아들 잘 키워놔줘.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답은 제대로 해줄게. 도윤이가 오빠 아들이야? 도윤이 내 아들이야. 오빠가 도윤이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도윤이를 키워달래? 오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진짜 오빠가 낳은 애인 줄 알겠어.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긴 한데 털어놓을 사람이 친정엄마 말고는 없었어요. 사실 엄마가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제 말을 믿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엄마는 딸인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은미야, 곽서방 딴 여자 생긴 거 아니니? 도윤이도 태어나고 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곽서방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 바람난 거 같아. 곽서방 잘 때 몰래 휴대폰 좀 확인해봐. 엄마의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쓰레기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그렇게까지 저를 거부하고 거리를 두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았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오빠 정말 나 몰래 뒤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것도 나 도윤이 임신했을 때부터.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씨, 너 나 몰래 내 휴대폰 뒤져봤어? 너 손버릇까지 나빴네. 아무리 부부여도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줘야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내 임신하면 밖에서 헛짓거리하는 남편들 많다고 할 때도 나는 오빠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오빠도 그런 쓰레기 남편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그 시점이 제가 아들을 임신했던 시점이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자면 도윤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나보고 이혼하자고 했을 거야. 근데 너도 알게 됐으니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 나 지금 만난 애랑 조만간 집 합칠 생각이야. 오빠, 내가 시간 줄게. 그리고는 모른 척 해줄 테니까 그 여자랑 정리해. 나 오빠 방황하는 거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없던 일을 해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돌아와.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너도 알잖아. 나 한 번 저간 마음 절대 안 바꾼다는 거. 너 도윤이 임신했을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럴 때 내 외로움을 달래준 여자가 이 여자라고. 나 이 여자한테 정착하기로 했어. 남편이 저와 이혼을 생각하길래 저는 허겁지겁 남편에게 용서를 해줄 테니 상간녀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용서가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내 집인 거 알지? 시간은 네가 나한테 줄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 거야.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짐 싸서 나가줘. 지금 나가면 도윤이랑 같이 나갈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면 도윤이 나한테 뺏기게 될 거야. 지금 도윤이 가지고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오빠가 그러고도 도윤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도윤이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니고 도윤이 정말 내가 키우고 싶지만 너한테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너한테 먼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남편은 지금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아이를 뺏어버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어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제 아이를 뺏어가 버릴까봐 무섭기는 했지만 제가 그 집에서 나가서 갈 곳도 없을 뿐더러 남편이 저에게서 제 아들을 뺏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고 집에서 버티자 남편이 강수를 뒀습니다. 바로 상간녀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죠. 오빠,
진짜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오빠가 진작에 나가라고 했었다면서요? 그러게 오빠 말을 들었으면 이런 더러운 꼴 볼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빠 성격 잘 아시면서 왜 버티고 있으셨어요? 상간녀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니 소파 정중앙에 자리 잡고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가소롭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로 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 제가 잘 키워드릴 테니까 두고 나가세요. 아이 데리고 나가면 새 출발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쪽 새 출발할 수 있게 배려해드리는 거니까 아이는 두고 가세요. 당신 왜 내 아이를 키워? 이 아이 내 아이야. 그러나 도윤이 아빠랑 이혼할 생각 추호도 없어. 당신이나 포기하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오빠가 그쪽한테 말했을 텐데요. 순순히 나가면 아이 주고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아이 뺏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저한테 맡기시고 쫓겨나실래요? 아니면 아이 데리고 나가실래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주체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상간녀와 제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은 제 옷을 챙겨두고 나왔습니다. 도윤이 옷이랑 네 옷 몇 개 챙겼으니까 들고 나가. 장모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방 잡아서 지내든지 알아서 해. 돈은 필요한 만큼 보내줄 테니까. 오빠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 정도로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 여자가 그 정도로 좋아서 그런 거야? 나 너한테 더 이상 가혹하게 굴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나가. 도윤이 데리고 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 그 집을 제 발로 나와야 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었으니 저는 아이를 데리고 결국 친정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친정집은 제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제가 피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곽서방 그 인간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놈이 내 딸을 내쫓아낼 수 있냔 말이야. 내가 당장 가서 그놈의 모가지 꺾어버릴 거야. 그놈 어디 있어?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온 저를 껴안고 한참이나 우셨습니다. 엄마보다는 더 이성적인 아빠 덕분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이기게 된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아들과 단둘이 살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둘만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의 재혼이었습니다. 나 지난한 혼인신고 올렸어.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남이니까 도윤이 일 말고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양육비는 절대 거르지 않고 보낼게. 남편이 저와 법적으로 다시 남남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간녀와 혼인신고라는 걸 보고 그나마 남아있던 미련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인간과 깨끗이 정리하고 아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 고마웠던 것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 그런지 남편이 매달 아들 양육비 외에도 저의 생활비를 함께 보내줬다는 것이었죠. 아이 클 때까지 이 돈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상간녀에게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도윤이 아빠가 저한테 보내는 양육비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그쪽이랑 할 이야기 없으니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거든 도윤이 아빠한테 하세요. 저는 걸려오는 상간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길래 남편이 저에게 보내주는 양육비와 생활비가 아까워서 뭐라고 하려고 전화를 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간녀가 늦은 새벽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런 짓까지 하나 싶어 참다 못한 제가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전화를 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요 며칠 동안 왜 이렇게 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제발 연락 좀 그만하세요. 도현이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쪽 술 먹었어요?
이 새벽에 무슨 헛소리예요? 저한테 도와달라뇨. 제가 그쪽을 뭘 도와줘요?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가 지금 도움을 청할 때가 도윤이 엄마밖에 없어서 그래요. 도윤이 엄마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발 닦고 잠이나 자세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 걸어도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늦은 새벽에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는 상간녀가 미친 건가 싶어 전화를 끊고 자려는데 뭔가 찝찝한 감정이 들어 쉽게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건 건가 싶어 상간녀에게 문자로 저희 집 주소를 남겼습니다. 설마 진짜로 우리 집에 찾아오려는 건가 싶어 불안해서 잠도 못 들고 있었는데 정확히 1시간 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엄마 저예요. 저 이진아예요.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문 좀 열어달라는 상간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상간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다쳤으면 병원을 가야지 여기로 왔어요. 얼른 병원부터 가세요. 이거 도윤이 아빠가 그런 짓이에요. 제가 병원에 간 걸 알면 병원으로 쫓아와서 또 저 데리고 집으로 갈 게 분명해요. 일단 도윤이 엄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피투성이가 된 상간녀는 저를 밀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간녀는 집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현관문 앞에 서더니 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도윤이 아빠 조직생활하는 사람인 거 알고 있으셨어요? 도윤이 아빠 외국계 금융업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채업하고 있는 사람인 거 도윤이 엄마는 모르고 계셨죠? 상간녀가 건넨 휴대폰에는 사진 한 장이 띄어져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들은 누가 봐도 어두운 조직의 사람들처럼 보였죠. 도윤이 아빠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에요. 도윤이 엄마가 일하지만 않았더라면 도윤이 엄마도 저처럼 막 포사졌을 거예요. 도윤이 아빠가 도윤이 엄마 몰래 저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도윤이 엄마 때려서라도 입 맞고 싶은데 임신을 해서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 이 시간에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이걸 저한테 믿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상간녀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상간녀가 남편에게 맞아 엉망이 된 얼굴과 몸을 찍은 사진, 그리고 남편이 조직생활하는 사진들이었죠. 저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예요. 도망은 가고 싶은데 갈 데는 없고 생각나는 곳이 여기뿐이라 여기로 왔어요. 도윤이 아빠가 그쪽한테 모지게 대해도 도윤이는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도윤이가 있는 곳이라면 안전할 것 같아서 왔으니까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제 손을 잡고 쫓아내지는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상간녀를 차마 매정하게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눈앞에 피투성이가 된 상간녀를 보니 그런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집 안으로 들이자 상간녀가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도윤이 아빠는 제가 도윤이 동생을 갖길 바랐어요. 저 때문에 도윤이 뺏겼으니 저보고 도윤이 동생을 낳아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유도 없이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도윤이 아빠가 바람도 버릇이라고 재벌은 난 못 주고 또 바람을 피우길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소리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아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릴 사람이 아닌데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 생각엔 도윤이 엄마는 가족이 있어서 쉽게 손에도 대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고아에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쉬웠을 거예요. 도망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상간녀의 사정만 들으면 딱 하긴 했지만 저를 내쫓아낸 여자라고 생각하면 제가 상간녀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 앞에서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상간녀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데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진아, 다시 나한테 돌려줘.
걔 거기 있으면서 나 신고하게 되면 나 바로 깜빵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매달 보내줬던 도윤이 양육비랑 당신 생활비 못 주게 되는데 당신 그래도 괜찮아?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니? 그거 말고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 당신이랑은 이혼했으니까 당당하게 말할게. 사실 나 전과자야. 전과가 많아서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그땐 진짜 끝이야. 그러니까 이진아가 신고 못하게 그 집에서 내쫓아.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당신한테 하나 줄게. 돈을 떠나 아들만 생각하면 남편을 도와주는 게 맞았습니다. 아들의 아빠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 곳 없는 불쌍한 여자를 집에서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랑 내 아들 쫓아낸 여자 뭐가 좋다고 제가 보호하고 데리고 있겠어요. 당신 여기 있는 거 저 정말 불편하니까 당장 이 돈 들고 나가주세요. 이 정도 돈이면 몇 달 정도 지낼 곳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아빠한테는 그쪽 어디로 갔다고 말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얼른 나가야지 하면서도 가진 게 없어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상간녀는 제 마음과 의도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상간녀를 데리고 있기도 쫓아낼 수도 없었던 저는 상간녀에게 몇백을 쥐어주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 이후로는 상간녀가 알아서 헤쳐나가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할 말이 있으니 면회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죠. 꿀 좋다. 그렇게 성질 죽이고 착하게 좀 살지 이게 다 뭐야. 깡패인 거랑 전과 있는 거 다 속이고 나한테 장가왔으면 계속 그 가면 쓰면서 평생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지 이게 다 뭐냐고. 우리 도윤이한테는 나중에 뭐라고 설명할 거야. 미안해.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한테 내 명의로 된 집 하나를 주려고 해. 지금 사는 집 월세라고 했지. 거기 나와서 도윤이랑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 우리 아들 아빠 없다고 무시 안 당하게 살려면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출처도 모르는 돈으로 남편이 산 집을 받는 게 마음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 집도 양육비도 계속해서 받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준 아파트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시작했었죠.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상간녀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제 성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설마 이거 돈 뭉치예요? 그쪽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저한테 이런 걸 줘요. 가족도 없고 갈 것도 없다면서요. 이걸로 새 출발이나 하세요. 저는 도윤이 아빠한테 받은 돈 있어서 그쪽한테까지 이런 돈 안 받아도 돼요. 이거 도윤이 아빠랑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예요. 도윤이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돈으로 도윤이랑 잘 먹고 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두 모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거의 2년 만에 나타난 상간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라며 저에게 돈 뭉치를 건넨 뒤 사라졌습니다. 그 돈도 받는 게 영 찝찝하긴 했지만 제가 상간녀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그 정도 돈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두긴 했습니다. 내년이면 남편이 출소를 합니다. 시모는 남편이 나오면 저보고 살림을 다시 합치라고 했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과 합칠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살림을 합치나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 원수가 더 이상 없는 걸로도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 원수 같은 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만큼 괴로운 감정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소중한 시간 남을 미워하는 데 쓰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시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